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존잘이거나 재벌 2세 3세 뭐 돈이 엄청 많고 이러면은요 골빈 여자들이랑 원나잇 하기는 좋습니다. 나보다 가치가 낮은 여성들을 상대로 원나잇 하고 다니기는 정말 쉬워요. 존잘러들의 삶이에요 그게. 근데 정말로 그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의 기준에서 내가 결혼을 할 때 충분한 여자라고 친다면은 뭔가요? 뭔가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없어도 되고 집안 같은 것도 난 하나도 안 볼 거 없고 그냥 여자가 참하기만 하면 되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남성들의 이상형입니다. 그냥 내 말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건데요. 존잘남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남자의 입장에 가서는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지금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고 참하고 뭐 외모도 평타해 그러면은 만족이 되잖아요. 만족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10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리섭님은 연애에는 멘트 같은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멘트를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리섭님은 왜 그렇게 연애 멘트를 극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애 멘트는 정말 외워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연애 멘트, 뭐 연애 루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트가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저 인정합니다. 연애 멘트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연애를 못 해가지고 내가 연애를 배워야겠다 싶은 분들 중에 연애 멘트가 당장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멘트도요. 그러니까 연애 멘트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사람마다 맞는 멘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멘트, 소화할 수 없는 멘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를 정말 책으로만 배운 그런 연애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알파메일이라는 것의 그런 스테레오 타입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지들이 정의를 해놓고 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애초에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 있고 그 인싸 성향인 사람이 있는데 다 거기에 맞게 저거를 해야지. 근데 보통 그 연애 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싸 기질이 있는 막 그런 상남자들 되게 재치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위주로 제작이 돼 있거든요. 연애 멘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리고 나니까 저기 압구정 라운지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나 그냥 군고구마 장사 판다고 해도 여자들이 다 넘어왔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군고구마 장사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막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이러면은 나 택배 상하차 뛰고 왔다 오늘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뭐 여자들한테 막 너스레 떨면서 막 진짜 이게 무슨 진짜인 거야 아닌 거야 하면서 여자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 택배 상하차 뛰고 왔다. 그러면 오빠 그러면은 택배 상하차 타서 이런데 어떻게 해요 하면 괜찮아. 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 라면만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택배 번일 일 있으면은 나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대신에 저기 도서상관 지방은 5,000원 추가되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연애 초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쓴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30대 능구렁이 같은 제가 했을 때 이게 써지는 거지. 예를 들어 저랑 똑같은 20대 초반의 리섭한테 가서 이런 멘트나 루틴들을 가르쳐줬어. 절대 못 써먹고 무조건 망하죠. 무조건 망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무슨 요즘 그 픽업 아티스트라든지 뭐든지 이런 걸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거를 멘트집에 막 주르륵 써놓고 이거를 연애 초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 절대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연애 초보들은 거의 다 그 사회적 지능이 개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재적소에 쓰이는 멘트 같은 거를 가르쳐줘도 어떤 때에 쓰이는 건지를 아예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숀덴TV라고 있어요. 숀덴TV 그 숀님하고 제가 실제로 아는 사이인데 숀덴TV에서 무슨 못쏠 남성들 연애 못하는 남성들이 그 소개팅하는 거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연애 초보 남성분이 소개팅에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배워서 나간 거예요. 저는 그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게 보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떤 남성분이 첫 만남에 그 여자한테 막 그런 거야. 향수 뭐 쓰세요? 향수 냄새가 되게 좋네요 라는 멘트를 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저 향수 안 쓰는데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분명히 그분도 어떤 멘트집 같은 거를 보고 거기를 나갔을 거예요. 그 못쏠 남성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그 루틴이 뭔지를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생각은 이건 거예요. 여자가 향수를
어떤 향수 냄새 좋다고 하면 여자가 향수를 대부분 쓰잖아요. 여자들 거의 열에 아홉은 향수를 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자한테 향수 냄새를 좀 맡아볼게 하면서 이제 일종의 스킨십도 하면서 여자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루틴이었던 거야. 근데 여자가 향수를 안 쓴다고 하니까 뇌정지가 온 거야, 갑자기. 남자가.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안 쓴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일단 내가 해야 돼. 루틴을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멈출 수는 없어. 이미 시작해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냄새가 좋은데 한번 제가 맡아봐도 될까 하면서 뜬금없이 여자 손목 향을 맡는다는 거야. 향수도 안 뿌렸다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가 저 향수 안 뿌렸다니까. 그러면 뭐 살냄새라도 이딴 거야.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꼬이기 시작하면서 남자가 이제 뇌정지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멘트집에 써있는 대로 이렇게 루틴을 어디에서 배웠든지 이제 살냄새를 어거지로 맡았어. 어거지로 맡고 나서 남자가 한 말이 가관인 게 뭐냐면은 말보로 비세요?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루틴이 뭔지는 알겠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나쁜 남자들이 그리고 능부러기 같은 남자들이 쓰는 루틴이거든요. 이게 향수 뭐 쓰세요? 향수 냄새가 되게 좋네 하면서 이제 이걸 맡아본 다음에 맨솔핏이 나봐요. 이거 옛날에 무슨 예능에서 무슨 탁재훈 씨였나 그분이 썼던 거예요. 걸그룹 멤버한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쓰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저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수인 게 뭐냐면 탁재훈이 쓰는 방식을 그대로 썼던 거야. 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향수가 되게 좋네요 하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향수 저 뭐 샤넬 뭐 쓰는데 하면 진짜요? 우리 할머니가 샤넬 썼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냥 일종의 루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냥 이 사회적 지능을 기르지 않은 상태로 루틴만 배우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더 가뿐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맞는 루틴이 있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루틴을 써야 되는데 그냥 멘트집만 봐서는 절대로 연애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멘트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들, 연애를 내가 지금부터 정말 배워볼까 하는 초보들한테는 멘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쵸. 그거를 경험해본 게 다행인 거 아닐까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남이 만들어준 멘트 같은 거를 써버릇하고 이러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입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초반에는 나의 색깔을 찾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또 방구석에서 책으로 연애 배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그래.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연애 박사야. 연애 박사고 연애도 대충 한 3-4번밖에 안 해봤어. 여자도 10명도 못 만나본 것 같아. 근데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남자는 지위와 재력과 외모 이런 것들만 갖추면 여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얼마나 멋있어. 알파 메일이 되면 여자는 거기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다고 해도 그거를 부정해. 돈도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 아니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준 데에 가가지고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근데 제가 재벌들 만나면은요, 재벌들 이렇게 만나고 부자인 사람들 만나고 존잘 연예인들 만나면은 가장 많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연애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개핵 존잘 남자 연예인들도요, 연애 때문에 경제적 자유 이루어진 분들, 저 아는 형님 중에도 진짜 슈퍼카 몇 대씩 끌고 막 회사 대표에다가 막 저기 몇백억 건물주인 형님 있거든요.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 형님도 여자가 없어서 아주 고민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여자를 만나서 뭔가 잘못돼서 하는 고민도 아니야. 여자를 만날 건덕지가 없다고 고민을 해요. 근데 무슨 어디서 이상한 책 같은 것만 아휴 진짜 그런 데서 보고 여자는 남자가 성공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겁니다. 여자한테 가서 번호 따는 저급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아휴 주변에 돈 많은, 진짜 돈 많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밖에 없는 하남자들이 보통 그딴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거죠. 내가 지금 여자한테 나가서 번호 딸 용기도 안 나고, 내가 지금 라우지 가서 여자한테 깔 용기도 안 나는 하남자들이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자는 돈과 재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자들이 자연적으로 따라한다. 그런 것 해도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환상 속의 유니콘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성공하면은 여자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야 라는
퐁퐁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들도 퐁퐁남들을 욕해. 그게 진짜 웃긴 거야. 딜레마죠. 지들 뭔가 같은 거를 다 올려놓으면은 여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퐁퐁남들도 결국에 그렇게 그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못 쌓았다 보니까 나중 가가지고 진짜 돈만 있고 명예만 있고 여자를 대하는 스킬 같은 것들을 아예 없어가지고 경험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퐁퐁남이 결국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형하면은 여자는 당연히 따라올 거야. 존잘남들은 여자 만나는 게 너무 편하겠지. 이런 거. 존잘남들도요. 오케이. 연애를 시작하기는 쉬워요. 존잘남들이. 연애를 시작하기는 쉽지만 연애를 유지하는 거는 얼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연애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이 쉽지 결국에는 본선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연애의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니까 뭐 연애 멘트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얘기까지 나오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연애 멘트도 본인이 진짜 내가 중수 정도 이상 된다.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참신한 멘트 나 맨날 쓰던 멘트만 써가지고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좀 참신한 멘트도 한번 조금 진짜 다른 연애 고수들은 어떤 멘트들을 쓰나 하면 그러고 뭐 참고해볼 수 있어.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중수 이상이면은. 근데 내가 진짜 아무런 진짜 연애 경험조차도 아예 없고 진짜 뭐 사회적 지능 같은 것도 아예 다 떨어져 있고 한데 연애 멘트집을 사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거는 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돈이 많은 남자들이나 존잘 연예인들도 연애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무명 배우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가 끝도 없이 바뀝니다. 저는 리섭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솔직히 공감을 하기가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는데도 제가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평범한 남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려는 의도도 좋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에서는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뭐 정신이 무슨 뭐 멘탈이 안 좋다 이렇게 할 생각은 저도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상이냐면은 그냥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잘난 남성들의 삶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만의 고충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존잘남들이 연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왜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연애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그거를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존잘이거나 재벌 2세 3세 뭐 돈이 엄청 많고 이러면은요 골빈 여자들이랑 원나잇 하기는 좋습니다. 대가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얼굴만 반반하고 그냥 어리고 세상물 좀 모르는 이런 애들이랑 원나잇 하기는 좋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가치가 압도적으로 낮은 여자를 만나기에는 좋습니다. 당연히 이게 질문자분 말씀처럼 정말 무명 배우 정도만 돼도 원나잇 하고 다니기는 개꿀입니다. 진짜 나보다 가치가 낮은 여성들을 상대로 원나잇 하고 다니기는 정말 쉬워요. 존잘러들의 삶이에요 그게. 근데 정말로 그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의 기준에서 내가 결혼을 할 때 충분한 여자라고 친다면은 뭔가요? 뭔가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없어도 되고 집안 같은 것도 난 하나도 안 볼 거고 그냥 여자가 참하기만 하면 되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남성들의 이상형입니다. 그냥 내 말만 잘 들어주면 좋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건데요. 존잘남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남자의 입장에 가서는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지금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고 참하고 뭐 외모도 평타해 그러면은 만족이 되잖아요. 만족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10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여자에 과연 만족이 될까요? 그런 남자들은 결국에는 가치가 높은 극소수의 여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극소수의 여성들의 주변에는 비슷한 급의 남자들이 쌓여 있어요. 외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이 일반인을 만나기는 편하겠죠. 연예인 같은 존잘남들이 일반인들을 만나기는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쉬운 예시로 요즘에 뭐 솔로 지옥이라든지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남성분들 다 존잘이다가 그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아예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연애를 잘한다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간 거예요. 분명히. 그냥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따로 두고 보거나 일반적인 남성들 사이에 넣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 일반적인 남자들을 압살하는 알파메일 중에 알파메일일 겁니다. 근데 비슷한 수준의 존잘남들, 비슷한 수준의 몸짱남들, 능력남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솔로지옥이나 하트시그널 나간 남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 심리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다들 그냥 어버버대죠. 다들 부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인 남자들이랑. 왜냐면은 그동안 그 사람들은 그 평범한 남자들 사이에서 양민 학살만 하면서 굉장히 쉬운 연애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급의 남자랑 경쟁을 해보는 경험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평범한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외모나 지위, 뭐 돈 같은 거에만 집착하는 남자들은 그래서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가치가 낮은 여성하고밖에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연애 관련 얘기를 하는, 남성지향적인 연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자기보다 아래급의 여자만 만나야 된다. 여자는 자기보다 윗급의 남자만 원한다 해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렇게 연결이 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이론하고는 아예 정반대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불행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시를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재벌가에서 태어났으면요 주변이 다 재벌집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여자들입니다, 주변에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재벌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내 배우자를 고를 때는. 당연히 내가 어디 뭐 클럽이나 라운지 같은 데 가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아래급의 정말 골빈 애들을 원나잇 하고 다닐 때는 수월하겠죠. 근데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는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잘남들이 연예계에 데뷔를 하잖아요. 주변이 다 존잘 연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노는 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급의 남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존잘남들이 외모가 평타인데 연애를 훨씬 더 잘하는 남자랑 만나면은 존잘남들이 진다고 보는 거예요. 존잘남들은 애초에 제대로 된 경쟁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쟁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요 가장 치욕스러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별명이 뭐냐면 일반인 킬러라는 말입니다. 일반인 킬러라는 별명이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별명이에요. 거의 조롱의 의미로 그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일반인 킬러라는 그 남자 연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급, 같은 여자 연예인들하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한참 급도 낮고 버는 돈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일반 여성분들밖에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 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들도 일반인을 만나기는 하지만 일반인도 만날 수 있고 연예인도 다 같이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연예인한테는 일반인 킬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만 만날 수 있고 일반인만 만나고 다니는 이제 남자 연예인들한테 이제 일반인 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돈 잘 버는 남자들이나 존잘 남자들도 이렇게 연애 때문에 고충을 겪는다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평범한 남자들 의기 북돋아 주려고 믿지도 않는 소리 한다라는,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다 진실말을 말해요 진짜로. 이게 막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이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는 다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진실말 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진짜 뭐 중소기업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뭐 진짜 평범한 외모 평범한 여자만 돼도 만족할 것 같고, 존잘남들이 그런 여자를 꼬시면 그런 여자들은 대번에 넘어가니까 존잘남들은 연애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존잘남들은 그거에 만족이 안 된다고요. 내가 눈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급의 남자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잘남 자체가 여러분들의 애초에 라이벌도 아닙니다. 특히 라이벌 자체도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존잘남은 배우자를 고를 때 결국에는 자기와 비슷한 급의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비슷한 급의 사람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남성분들도.